안녕하세요. 세종 리더십 연구소의 박현모 소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왜 그날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지 아시나요? 지금은 좀 꽤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스승의 날은 원래 충청도의 강경여고 학생들이 퇴직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던 데서 기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1965년부터 이제 결의의 스승 세종대왕 나신날을 기려서, 즉 원래 음력으로 4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그걸 5월 15일로 찾아서 스승의 날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스승이란 말을 찾아보면 자기를 가르쳐서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가 자기를 가르치는 분, 즉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즉 경제적 자립을 하도록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자립해서 삶을 살아갈 때 잘못된 길이 나타났을 때, 유혹이 나타났을 때 그걸 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판단력을 키워주는 분이 곧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 때 도둑질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살인 또는 탈법, 탈세하는 것을 잡히지 않게 가르쳐주는 그런 분은 절대 스승이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말하자면 제자한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키워주는 분, 바로 그분들이 스승인 것입니다. 세종이 제2초반부에 농사직설이란 책을 편찬해서 백성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 먹는 문제 해결을 키워준 일이 있었지요. 또 제2후반에 시계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시간이라는 정보를 주고, 문자라는 권력,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백성들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한 것은 일종의 백성들에게 스승의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에게 스스로 일어서고 독립하게 하는 그 방법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스승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 기억에 비춰볼 때 학창시절 선생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요, 역시 저희 장점을 찾아서 인정하고 발견해 칭찬해 주신 분들입니다. 제가 일기를 썼을 때 그걸 보고 참 재미있게 일기를 글을 쓰는구나 라고 칭찬해 준 선생님이라든가, 참 박현모는 책을 정말 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를 잘한다 라고 인정해 준 스승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글을 쓰면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세종시를 읽다가 세종께서 경의 말이 매우 아름답도다, 또는 경의 말대로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세종의 말을 들으면, 야, 세종이 훌륭한 스승님이구나, 그 신하들,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세종께서는 그걸 단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훌륭한 스승님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대기업의 시험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가 조선 세종 때 과거 시험에 나온 문제가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들이거나 내치는 방도가 출제되었다. 여러분이 조직의 리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라.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많은 분들이 조선 세종 때 그런 문제가 나왔구나, 과거 시험 문제로. 이거 신기했습니다. 또 더 많은 분들이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썼을까? 특히 현대차 시험 문제에 대해서 라고 궁금해하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잘 보면서 세종이 1447년 이제 과거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였는데, 현명한 사람은 조직에 받아들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보내는 일이 참 지금도 인사 담당자들한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 어떻게 세종께서 생각하셨을까? 세종께서 뭐라 하시냐면, 훌륭한 사람을 뽑는 방법은 잘하기 쉽다. 특채든 공채든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 즉 자기가 조직에 맞지 않는 사람 또는 아주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벌인 사람들을 내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어떻게 하면 그 원칙을 잘 잡아서 어리석은 자를 내보내야 되는가, 그 기준을 잡는 것을 매우 중시하였는데요. 세종은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기업 같으면 임원회, 어떤 공무원 같으면 중요한 직책에 뽑을 때 잘 가려 뽑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이른바 세종의 그 인재관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말을 잘 가려내는 능력을 세종은 아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세종의 기록을 보면 어느 시대인들 사람이 없으랴 하였거니와, 지금도 역시 사람은 있을 것인데 다만 몰라서 못 쓴다라고 해서 인재를 보는 눈을 정말 강조하셨는데, 특히 세종이 보는 인재를 보는 눈은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인가 아닌지를 가려내는 거,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종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걸 가려내는 것을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인재 쓰기는 어떤 사람을 뽑아서 자리에 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들어 쓰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최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스펙이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중요한 자리에 앉혔지만 그 사람의 말을, 아이디어를 쓰지 않고 그냥 채택하지 않으면 이른바 인간 병풍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자리에 앉히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들어쓰고 그걸 많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 것, 이게 진짜 인재쓰기의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1447년 과거 시험 때 최고 답안 장원급제한 것은 강림행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강림행의 답안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결점, 단점만 지적하고 허물만 적발한다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버리고 보지 말고 장점을 취하는 것. 한자를 보면 기단녹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단녹장 하는 것이 인재 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서 차려놨는데 그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러저러한 상황, 흠을 잡아서 근데 그 사람이 도덕적 문제를 들어서 비판하면 결국은 아무도 그 인재를 쓰지 못할 뿐더러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중에서 아주 좋은 말을 잘 채택해 쓰는 것인데, 세종은 바로 그 점을 아주 잘했다고 130년쯤 뒤에 율곡이 선생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종 때 아주 많은 숱한 인재들이 배출되었는데 그 비결은 국왕, 즉 세종의 사람 관찰하는 기술, 이른바 관인지술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인지술, 사람 관찰하는 기술의 핵심은 뭐냐? 유명한 사람, 뽑아 쓰는 사람의 말을 채택할 때 오롯이 했다. 그래서 오롯이란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말 표현인데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정책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참소하거나 모함을 하면 그걸 듣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살려내는데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종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러다 하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흠이 있다 하여 그의 말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좋은 능력을 갖고 있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에 힘을 실어주고 그 아이디어에 적극 살리는 것이 인재 쓰기 핵심이고, 바로 그 점이 이제 세종 때 많은 인재들이 번창했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유명한 그 음악 분야의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죠. 박연은 세종한테 관심을 받고 앉아서나 누워서나 늘 손을 가슴 밑에 얹고 악기를 다루는 연습을 하고 조선의 음악을 발전시키는데 그 담당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 만에 최고의 조선의 음악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인재였죠. 근데 그런 박연조차도 사실은 자식 문제 때문에 탄핵을 받았고 돈 문제로 항상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조선의 음악을 혁신하려는 그의 가치를 높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능력을 중시해서 그 일을 맡겨서 성과를 거두게 했죠. 오늘 여러 가지 세종의 스승으로서 백성들에게 스스로 설 수 있게 하고 또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한 세종의 그런 백성의 스승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고, 세종께서 이 다른 사람의 강점을 발견해서 스스로 정말 신나게 일하도록 하는 그런 좋은 스승의 역할을 했음을 함께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제했던 과거 시험에 대한 최고 답안, 단점을 버리고 장점에 집중하라는 것, 그리고 그 사례로서 박연의 경우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발견하고 부족한 점을 자꾸 파헤치는 데는 아주 지금 점점 잘하고 있는데, 점점 그런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작 이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부분을 듣고 힘을 실어주는 것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 나신달인 5월 달에 우리가 세종의 그런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듣고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힘을 실어주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